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통 큰 선물을 주면서 깐부 회동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 7개월 만의 방안인데 사업적인 목적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AI 생태계 구축 이런 부분에 전념하기 위해서 한국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나온 그런 리포트였고요. 작년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10월이었습니다. 이 블랙을 26만 장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걸 이제 통 큰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 5만 장, 삼성 5만 장, 현대 5만 장, SK 5만 장에다가 네이버 6만 장 이렇게 해서 26만 장이었는데 워낙 AI 핵심 생태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제조업 강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AI 앞으로 협업하는 데 있어서 더 구미가 당기고 이런 쪽으로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로봇 관련주가 튀어오르는 이유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강국인데 AI 라인 너무나 좋다 보니까 메모리 강국 삼성, SK 하이닉스 받쳐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조 생태계 이런 부분이 피지컬 AI, 현대차 그룹주 이런 부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기판, MLCC, AI 인프라 핵심 관련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강국이기 때문에 대규모 양산 라인에 비롯한 최적의 테스트 베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KB증권에서는 젠슨왕 CEO가 한국에 오는 방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피지컬 A의 10종목을 딱 뽑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지컬 AI 10선을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시점에서 보시면 역시나 오늘 삼성전자 최고가를 써냈습니다. 33만 원 선 위에 있는 상황인데요. HBM4 이제 베라루민에 탑재가 되면서 HBM4E 같은 경우는 차세대 제품인데 샘플 공급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지난 29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TSMC 파운드리 부분에서 편중된 것을 좀 줄이면서 삼성에 갖다 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감을 이제 갖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함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4의 수요를 한 80% 이상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도 HBM 확보를 위해서 오늘 그런 부분은 도장찍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젠슨왕이 한국에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4일 대만 GTC 컴퓨텍스 행사 1일부터 4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두 가지 봤습니다. 나머지 8가지 종목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거든요. 오늘 로봇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튀어오르는데 이런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으로 피지컬 AI 현도 업체는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고 지난주도 가파른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함께하는 게 이제 아틀라스고 그리고 옴니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협력 구체화 이런 부분을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함께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LG전자 지난주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25% 넘는 추가적인 상승세 이후에 오늘 LG그룹주들 정말 탄력적으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엔비디아 CEO가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로봇 굉장히 강한데 그런 의미에 봤을 때 AI 로봇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자, 엔비디아 거죠. 그리고 제손 토로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자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로봇이 있으면 장애분이나 사람을 잘 피해갈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로봇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두뇌가 있어도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피지컬 AI, 몸통에 필요한 하드웨어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걸 LG전자와 함께 할 가능성, 협업에 구체화대한 가능성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 올인할 수 있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AI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후에 저희가 삼성전기 기업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북미 3개국
어떻게 보면 기업에 공급을 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로봇 비전 센싱 이런 부분이고요. 또 AI 고성능 기판에 대한 고수익 이런 부분은 단판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체와 우리나라 기업과 엔비디아의 협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쪽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 같은 경우에도 전일 상한가 같죠. 오늘도 21% 넘는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AI 솔루션 부분에서 삼성 SDS, 현대 오토웨버도 굉장히 시세 분출 엄청났었죠. LG CNS 이런 부분이 로봇을 관제하고 AI 솔루션을 담당하는 그런 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전기, 기판조, LG이노텍, 그리고 삼성 SDS, 현대오토웨버, LG CNS 10종목 피지컬 AI 꼭 포트에 보유하고 있어야 할 그런 알짜 종목이다라고 증권사에서 언급했으니까 이 피지컬 AI 10선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8,700선을 돌파를 하면서 또 이러한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다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LG, LG전자, LG CNS 이런 종목들 신고가 가는 흐름들 좀 모멘텀이 좀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에서 오늘 LG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20만 원 선이라는 거는 국내 증권사의 목표 주가 거의 탑선이고요. 오늘 LG가 또 급등을 하면서 폭등을 하면서 현재 17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LG AI 로봇주로 재평가 기대감을 좀 실었고요. 순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LG AI 연구원 이후에 좀 설명드릴 텐데 그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LG의 주가 몸값이 좀 뛸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AI 모델 개발 역량 이런 부분에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순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역대 최고치를 썼다고 합니다. 3조 넘어가고 거의 4조 가까이 40조 가까이 되니까 37조 한 5천억 원 정도인데 40조 규모로 좀 불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LG전자와 LG CNS 이 두 종목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지난주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도 20% 넘는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동안의 그런 흐름들을 쭉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들,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할인율 줄어든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40%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열사들의 순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주회사인 LG의 그룹 평가도 새롭게 보는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LG AI 연구원은요, LG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AI 모델이 엑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월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국정과제를 내줬는데 거기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차 평가는 이제 8월에 예정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AI 모델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LG AI 연구원과 함께 1차를 통과한 게 이제 업스테이지거든요. 업스테이지에 대한 관심이 또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IPO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 3조 5천억 원에서 한 5조 원 정도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AI 역량 개발. 사실 이제 LG AI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쪽으로 좀 당차게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 가치가 오르면서 LG도 점차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증권사에서는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신사업 도전적으로 하는 데는 투자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지주회사가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의 전략처가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 현금성 자산만 해도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바 긍정적인 매수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오늘 피지컬 AI가 시장을 쥐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 이쪽에서 LG가 오늘 신고가 갔고 LG전자, LG CNS 모두 신고가를 가면서 긍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흐름 매급 꼭 놓치지 말고 이번 주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선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선주를 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지난주에도 약간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안 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선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이 이 리포트를 좀 써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좀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도 이 관련주가 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승환 연구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한승환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직접 쓰신 리포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결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핵 추진 잠수안 개발 계획에 대한 큰 청사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안 이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큰 호재인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일단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도입할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배수량이 이제 뭐 기존 5,000톤급에서 이제 8,000톤급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조달 규모도 한 3~4척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뭐 비슷한 급을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이 이제 5,300톤급인데 이게 척당 조달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들거든요.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을 만약에 8,000톤급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조달 비용이 척당 약 3에서 4조 원 정도 들 것 같고 연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다면은 전체 사업 규모는 총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이 제시한 목표대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제 세계 8번째 핵 추진 잠수함 운용국으로 거듭날 전망이고요. 무엇보다 뭐 잠수함 이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의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8,000톤급으로 될런지 이렇게 되면 20조 규모가 들어간다고 했고 이게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핵 추진 잠수함 8번째 세계에서 봤을 때 8번째 운용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형 호재가 있는데 어느 조선사가 이 모멘텀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전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 건조를 책임지는 그리고 체계 완성까지 담당하게 될 이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 많은 이 사업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 전투 체계 CMS를 책임지는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음파 탐지 소나라고 하죠. 소나를 책임지는 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또한 일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잠수함 관련 밸류 체인들 종목들로 좀 수혜가 많이 오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두 종목에 가장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좀 붙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핵 추진 잠수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고 워낙 대형 규모, 앞서서 8,000톤급이면 한 20조 원 규모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한 뭐 투자 유의사항이나 혹시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조선주에서는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해야 될지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투자 유의사항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일단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1번한 진수를 2030년 중반까지 하겠다. 그리고 3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구체적인 뭐 사업 규모라든지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각 기업별로 수혜 정도를 이 정량화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재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좀 집중할 모멘텀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해당 사업보다는
좀 더 수주 예상 시점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캐나다, 필리핀, 태국, 페루,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크로아티아, 이집트 뭐 이런 다수의 글로벌 함정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선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H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종목 위주로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시작으로 좀 마스가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조선주가 본격적인 주가 상승세로의 전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미특별법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6월 18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주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 염두를 해봐야겠네요. 역시나 이 부분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 두 종목이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분석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조선주 분석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 조선주 섹터 잘 분석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중요한 리포트 나올 때마다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환 연구원이 그 조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핵 추진 잠수함도 그렇고 방공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맞물리는 거거든요. 방산 이런 섹터와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종목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조선과도 함께 이제 엮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레퍼런스 장보고 이런 쪽에서도 있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마침 이 하나 시스템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공망 강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많이 올렸습니다. 120% 기존 대비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까지 생각을 했고 글로벌 피어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니까 99.9%였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쟁 업체 같은 경우에 9% 제 기억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6%포인트 정도 하나 시스템이 높으니 그런 영업이익 측면에서 25년부터 28년까지인데 그런 성장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바 목표 주가를 이만큼 올릴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 그런 통로가 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과 중동, 아시아 전방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방공망의 강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핵심 레이더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전체 매출의 한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27.5% 정도 되는데요.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 쪽에 사업이 있고 요 세 개만 합하더라도 연매출이 한 5천억 원,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 25%가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처가 확보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잘 납품이 된다면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카타르 있고요. 그리고 또 UAE에서 추가 수출 이런 부분이 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의 수출에 대한 확보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K2 전차에 대한 신규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거든요. 근데 내년까지입니다. 중동과 유럽 신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핵심 부품 공급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보더라도 30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맞는 그런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 하나 시스템 잘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쭉 봤는데 현대로템을 방산주 이렇게 커버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직접 가보셨나 봐요. 근데 대부분의 리포트에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느낌이 많이 풍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유진투자증권을 좀 픽해봤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분석했는데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1만 6천 원 유지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28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창원 공장에 가봤는데 열차, 그러니까 철차 공장을 좀 방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수주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수주하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속철이나 해외 전동차 제작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방산 공장 조립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폴란드향 물건 이런 수주한 그런 제품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빼곡하게 물량을 조립하고 있었다,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좀 인상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30대 인도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훨씬 뛰어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공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방산 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생산 능력을 늘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파 생산 능력이 늘어납니다. 월 12대에서 한 15대 이거 25% 정도 늘어난다라는 수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더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투자자분들이 생산 능력을 그러니까 증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콕 집어서 증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증설을 해서 제품을 더 많이 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중동 국가 이외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북유럽과 수출 논의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K2 같은 게 우리나라 거고 레오퍼트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 같은 게 미국인데 사실 이러한 주문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뭐 딱 이 정도거든요. 한국, 독일,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최고의 1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조립 라인이 뭐 열차나 그리고 방산 이런 무기에서 굉장히 빡빡하게 빼곡히 돌아가고 있는 바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바 긍정적인 공장의 열기를 느끼고 왔다. 이런 게 대부분의 그 리포트의 주였습니다. 어쨌든 유진투자증권은 목표주가 31만 6천 원, 골드만삭스 28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대신증권의 현대해상까지 만나볼 텐데 여러분 뭐 어디 다치시면 도수치료 한 번쯤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도수치료가 은근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보험으로 처리하면 또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해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가파르게 뛸 수 있었는데 어쨌든 도수치료를 제한하고 가격을 좀 낮추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아질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해상을 얘기를 했고요. 48,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그게 이제 7월부터 법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책이. 그래서 이게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이 되면서 회당 치료비가 4만 원대로 떨어지고 경상 환자라고 하잖아요. 중증 환자 아닌 분들 연간 횟수 15회로 뭐 제한이 되고 어쨌든 그러하게 좀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치료비도 한 50% 낮아지고요. 그러면서 손실률, 손해율이 좀 떨어지면서 보험사에 좀 숨통이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가 또 이제 현대해상을 고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손보험 비중 굉장히 크더라고요. 90%. 근데 이쪽에서 뭐 보험료를 이제 다운시켜 주니까 좀 숨통 튀을 일이 좀 있겠죠. 위험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1.5%포인트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이렇게 된다면 손실 계약 비용 연 2,400억 원 정도가 좀 어떻게 보면 낮춰진다라는 가능성이 돈을 덜 쓴다는 거, 나가는 돈이 덜 한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도수 치료가 7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좀 제한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체외 충격파나 언어 치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관리급여에 포함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바 앞으로 그러면 손해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에 따른 손해율 저하, 떨어짐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고 이렇게 목표 주가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은 어떻게 보면 보험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